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포트 경마 2부 김재민입니다. 1부에서는 역시 홀수 경주들을 풀어드렸고요. 2부에서는 짝수 경주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상을 도와주실 두 분 전문위원 나와 계시죠. 새벽교규 전문위원 이승일, 그리고 재주가 많은 친구입니다. 민병철 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일요일 경주에서는 7경주의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가 열립니다. 1,400m 레이스인데요. 오픈 경주기 때문에 부산에서도 이제 마필들이 올라와 있죠. 이 부분을 좀 질문을 간단히 드리고 가겠습니다. 민병철 위원. 네. 브리더스컵에 좀 관심 가는 마필, 어느 마필 보고 계십니까? 네, 현장에서도 19조 부산 19조 마필들이 많은 주목을 받을 텐데요. 11번 파워블레이드입니다. 경남신문의 대상 경주가 1200m 레이스였고요. 동조 오뚜기가 이끄는 그 페이스 구도 속에서 빠른 페이스였죠. 자, 직선에서 다소 약간 기대막벽 보이면서도 끈기발이 입상을 했는데 걸음의 여력은 당시 더욱더 좋았단 말입니다. 이번에 브리더즈컵은 1400m 레이스입니다. 늘어난 거리에서 더욱더 위용을 발휘할 이 11번 파워블레이드를 주목하는 경주입니다. 네, 파워블레이드. 아무래도 이제 주목을 많이 받을 마필 중에 한 필이 될 듯합니다. 이승일 의원은 어느 마필을 좋게 봤습니까? 네, 저는 이제 좀 이 서울 마필에 좀 더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5번 천지 스톰이죠. 1,400m 우승 전력을 보인 가운데 또 출전이고요. 이번 경주가 이제 1,400m인 만큼 5번 천지 스톰이 이번 편성 또 이제 이 부산 마필들과 격돌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피노누아를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또 복병세력 한 필, 7번마 와이키키라는 마필인데요. 지금까지 입상을 일궈낼 때, 이변의 주인공이 될 때도 계속 전개가 그렇게 순탄치 않은 과정 속에서도 입상을 일궈냈던 마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레이스가 펼쳐진다면 아직 조금 더 여력 발휘가 가능하다. 주목을 못 받는 마필이 될 듯합니다. 7번마 와이키키를 저는 3위만 해도 좋겠다는 느낌으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상 경주 관심 마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다음 경주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이 초반 전개에서는요, 이 11번 장유산 블레이드가 이 주행 검사 때 전혀 추진 없이 선두 가담하는 스피드를 보였을 정도로 매우 기본기가 좋은 마필로 보입니다. 밀어나가면은 아예 선두 장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 3번 위너레드. 은근히 밀어나가는 중속이 우수한 말입니다. 내치 게이트. 외곽에 몰려있는 선행마들 보내놓고 내선 열린 공간에서 최적의 레이스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훈련 시 더욱더 완성도 높은 모습 속에 문세영 기수가 주행검사를 담당했는데 이번 데뷔전도 책임집니다. 자, 단독 선행으로 레이스를 충분히 이끌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최단거리 2선에서 내선 최적 레이스가 가능해 보이는 3번 위너레드 주목을 할 수 있는 경주이고요. 자, 이 12번 천구. 자, 구조의 최강실로와 더불어서 1등급 최강의 스프린터 마필로 평가가 됩니다. 자, 이 결국 12번 천구 빠른 페이스의 1400 이하의 단거리에서 확연한 강점을 보이는 말이고 이번 경주 썰로들리와 경합광도 무난히 이겨내고 오랜만에 한국 복귀전 입상 기대치를 가져올 수 있겠고요. 이번 새벽 훈련 시에는 지금 페로비치 기수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던 마필로 발놀림이 상당히 부드러워졌습니다. 또 이제 스포츠에도 탄력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10번 미래영웅 이번 경기에서 좀 이 상대들이 좀 강하다는 느낌은 들긴 하겠습니다만 어떤 이 10번 미래영웅 같은 경우는 복병권으로서는 어떤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이승일 위원이 준비한 추천 경주 코너입니다. 네, 지난주 적중 내역이 화면에 표출되고 있습니다. 자, 3경주를 준비를 했는데요. 경주거리 1300m에 있습니다.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국산 5등급 핸디캡으로 치러지고요. 총 14도 게이트 꽉 채운 경주입니다. 최근 경주 좀 선전했던 마필들도 있습니다만은 기복을 보이지만 기량 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라고 평가되는 복병 세력도 존재하는 경주여서 상당히 좀 난타전이 될 듯한데요. 과연 어떤 마필을 추천을 해 주실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도 지금 이 부중, 과부중이 늘어난 가운데 출전이죠. 지금 이번 네페르티티 6번 삼바 페스티벌이 지난 경주 이제 입상을 성공해 준 가운데 지금 상당히 부중이 높은 가운데 출전입니다. 두 마필들의 전력으로서는 이제 충분히 또 이제 재입상을 기대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 이번 편성에서 늘어난 부중 극복도 변수가 될 수 있고요. 또 이 편성 대비해서는 지금 14도의 마필이 출전하면서 전력 변화를 지금 보이고 있는, 또 이제 전력 변화를 노리고 있는 마필들도 다수 출전한 만큼 이번 3경주에서는 좀 배당 노림수도 충분히 된다고 보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대비해서는 지금 4번 해누리가 지금 꾸준하게 훈련 시에 특징 있는 변화를 보이지는 못했습니다만 실전에서는 계속적으로 걸음 변화를 보이고 있는 마필이 4번 해누리가 되겠고요. 지난번에도 이제 1000m였습니다만 이제 36초 때 이제 뒷심을 보이면서 축복 변화를 보인 마필이 되겠습니다. 4번 해누리. 자, 유승환 기수가 이번에 기승을 하면서 또 이제 1300m 늘어난 거리 이제 도전을 노릴 마필인데요. 요 4번 해누리의 또 이제 전력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고요. 여기 이제 5번 그리핀입니다. 최범현 기수가 이제 기승을 했고요. 또 이제 공백을 보인 가운데 출전이겠습니다만 감량 2점을 넘고 도전을 나설 마필이 되겠습니다. 5번 그리핀. 지금 1200m에서는 또 안정된 축복을 보이면서 선전을 해주다가 지난번 이제 1400m 도전에서는 인기까지 모았다가 이제 고전을 했습니다. 이 5번 그리핀도 이번 경주에서는 공백은 있습니다만 또 이제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5번 그리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자, 그 외에 외곽에 있는 11번 위즈스파크도 기대를 할 수 있는데요. 이번 경주에서는 지금 2번 네페르티티가 2.5kg의 부정이 늘어난 가운데 역습을 또다시 노릴 수 있냐 없냐가 관건입니다. 여기에 6번 삼바 페스티벌 또 이제 4kg의 가부중까지 늘어난 가운데 제 입상이 과연 이제 도전이 될런지 또 이 두 마필의 또 인기 마필이겠습니다만 이 두 마필 선전 속에 4번 해누리죠. 이 4번 해누리가 직선에서의 한 발을 또 이제 전력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4번 해누리의 선전을 기대해 주시는 경주 되겠습니다. 네, 늘어난 거리가 유리해 보인다. 4번 해누리의 선전의 기대감을 좀 강조를 해주신 느낌이 있는데요. 역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국산 5등급 핸디캡 경주. 역시 14마리가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주목되는 마필들은 최근에 역시 잘 뛰어준 마필들에게 눈길이 가는 건 당연한데요. 치열한 접전이 예측되는 편성입니다. 이번 경주는 민병철 의원이 전개도로 먼저 풀어주시겠습니다. 전개도로 풀어보는 서울 4경주입니다. 단거리 검증된 시네마가 가장 극복해내기 어려운 1400m 레이스입니다. 물론 하위 등급 시절에 혹은 현 등급에서 1400m 극복해낸 전력도 다수 출전합니다. 지금부터 이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게이트도 1번이지만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가장 빠른 선행마로 보입니다. 1번 썬파이터가 무리 없이 선두 장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6번 요 슈퍼문과 앞쪽에 5번 오발탄, 이 게이트 외곽의 두 마리 마필 14번 용두산과 이 13번 대한봉,
1번 요 썬파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내측 그리고 외측에서 포진하면서 2선 혹은 3선을 두텁게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자, 6번 슈퍼문. 데뷔 초에는 출발 이후 스피드도 현저히 부족한 가운데 능력 성장세가 더디어서 졸전 펼치다가 지난 9월과 10월 6등급 시절이었습니다만 1300m 레이스 연투를 이어갔던 말입니다. 직전에 5등급 승급전에 앞선에 나선 2두의 빠른 선행 선임말을 마지막까지 넘어서지 못하고 3착이었는데 당시 결승선 전방에서 송재철 기수의 적극적인 추진이 좀 아쉬웠습니다. 머리차 3착, 이번에 늘어난 1400m 거리, 마지막 한 발 결정력이 기대가 됩니다. 자, 14번 용두산. 자, 이미 7월 19일 날 동거리 1400m를 선행 1순 우승을 했던 전력이에요. 승급 이후 다소간 좀 아쉬운 경기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게이트 외곽에서 앞선의 흐름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 외곽 감아 한 박자 빠른 스퍼트 타이밍이 기대가 되고요. 자, 13번 대한봉. 힘이 상당히 좋은 체형의 마필로 보입니다. 작년 9월에 1000m 우승 이후에 쉬양 공백도 있었고요. 마방도 7조에서 27조로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베스트 컨디션 아닌 상황에서 끝도 없는 부진의 늪에 빠졌었습니다만 최근 두 차례 경주에서 뚜렷한 실전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직전에는 초반에 그 두터운 선두 선입권 흐름에서 내측 갇혀서 전개했습니다만 직선에서 외측 빼서 올려붙이는 끝걸음의 여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이번에 그 다카시 기수로 안장을 강화했는데 이 직선 구간에서 그 추진력이 상당히 좋은 기수예요. 선행마만 잘 타는 게 아니라 이 다카시 기수는요 추입형 마필의 그 추진력도 상당히 좋아요. 자, 적절한 기수의 교체로 보이고 있고요. 자, 5번 요 오발탄 현등급 1400m 우승 전력이에요. 최근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게이트 안쪽에서 2선 감고 차분하게 따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자, 역시 뭐 1번 썬바이터 선행 1승 기대가 되는데 다소 출전 주기도 길어졌고 훈련의 강도도 약한 가운데 자, 6번 슈퍼문이 이번에 적정거리 출전에 직전에 뭐 현등급 충분한 기대 가능성을 보였고 그러한 가능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입상 도전마로 보고 있고요. 자, 14번 용두산 게이트 외곽에서 감아서 빠르게 한 발. 이번에 실전 변화의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또한 2주 만에 서둘러 출전하네요. 자, 13번 대한봉의 변화의 걸음. 그리고 5번 오발탄의 마지막 역습까지. 결국 1400m 레이스 적정거리 출전에 경주 여건도 상당히 좋아진 요 6번 슈퍼문에 집중하는 서울 4경주였습니다. 네, 6번마 슈퍼문. 직전 경주보다는 2.5kg 부담 중량이 늘긴 했습니다만은 편성의 호기를 만났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계신데요. 자, 이승일위원은 1번마 썬파이터 선행 찬스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가장 위로 올려주셨는데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가 이제 1400m인데요. 지난 경주 또 이제 승급전에서 선행 도전을 나섰다가 막판에 이제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 1번 썬파이터죠. 9게이트에서 1게이트로 게이트가 이제 좋아진 가운데 출전입니다. 훈련 시에는 지금 이 스포 양을 조절하면서 강약을 조절하면서 컨디션 보강에 신경을 썼습니다. 활기는 지난 경주만큼 또 이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만 또 이제 스포량을 늘려가면서 끝걸음 보강에 신경을 썼고요. 이번 레이스에서 1번 썬파이터가 이제 선행을 장악해 준다면 또 이제 막판 끈기 발휘를 누리기 위해서 한층 더 스포량을 늘렸다는 점에서는 1번 썬파이터의 막판 한 발을 늘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1번 썬파이터 기대를 해 주셔야겠고요. 여기 이제 5번 오발탄입니다. 또 이제 이 목요일 훈련 시에도 이제 10마인 스타골든 또 이제 스타럭키와 병합 훈련을 통해서 주포 향상에 신경을 썼던 마필인데요. 순간 스피드는 이제 탄력은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 5번 오발탄입니다. 지금 꾸준하게 1400m 거리 적응을 마치면서 컨디션 난조 속에 다시 또 이제 걸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5번 오발탄의 또 한 발을 또 이제 전력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고요. 여기 이제 6번 슈퍼문이죠. 6번 슈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3위를 하면서 또 이제 2.5kg 부정이 더 늘어난 가운데 출전입니다. 마필의 훈련 시 상태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요. 충분히 또 이제 이 캐주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출전한 만큼 부정 극복이 조금 변수화될 수 있겠습니다만 6번 슈퍼문도 충분히 재입상 도전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7번 영아마리랑이죠. 페로비치 기수가 이제 기승을 해서 지금 다시 또 이제 훈련치 상당히 공을 들인 마필입니다. 또 이제 목요일 최종적으로 이제 스포를 놔주는데도 순간 스피드는 상당히 좋았다는 점에서는 승급 전에
상대들은 강해진 가운데 출전이겠습니다만 1kg 감량 2점을 얹고 쾌조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또다시 한 발을 기대할 수 있어 7번 영암 아리랑까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가 사실 기량차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편성이에요. 1번마 선파이터가 게이트 2점에 선두권 공략에 나선다면 말이죠. 4번마 힐타워도 선두권에 곧바로 가세를 할 수가 있고, 예곽의 12번마 청계럭키도 초속 중속이 나오는 마필인데 지난 경주에서는 후미권 전개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졸전을 펼쳤습니다만은 이번 경주에서 이제 어떻게 레이스를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이 되겠죠. 상당히 좀 난해한 그런 경주 속에서 훈련 상태 변화된 14번마 용두산, 이 수백향이란 마필과 병합 훈련을 실시할 때 상위군입니다. 수백향이. 그런데 걸음에서는 오히려 앞서는 걸음을 보였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훈련 상태 우승하는 14번마 용두산, 요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민병철 의원 추천경주고요. 5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적중 내역이 한연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예, 1200m 레이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혼합 4등급이죠. 핸디캡으로 치러지고 역시 14마리 게이트를 꽉 채운 그런 경주 편성입니다. 아직까지 전력이 드러나지 않은 마필들이 도사르고 있기 때문에 이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는 경주인데 과연 어느 마필을 추천해 주실까요?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울 5경주는 현등급 기복형 마필과 기본기 갖춘 싹수 있는 신마 출전으로 은근히 혼전도가 높은 경주로 평가합니다. 자, 인기 마필들의 선전도 기대가 되는 가운데 이 초반 선두권의 흐름이 그다지 빠르지 않고요. 앞선에 나서는 선행형 마필들의 전력이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악벽 순치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출전하는 마필, 또 복병 세력들의 전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변의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자, 12번 최강버들입니다. 지난 10월 4일 경주였죠. 최단거리 1000m 레이스에서 당시 OS 화답과 와우캣이 이끄는 강하고 빠른 선행마가 이끄는 페이스에서 격차 있는 3차기였습니다만 종반 끝걸음의 여력이 상당히 좋았던 추입형 마필이죠. 직전에 1200거리 아쉬웠고요. 자, 이번에 마방에서는 문세영 카드를 꺼내 들면서 승부수를 띄운 말로 보입니다. 역시 앞선이 빠르지 않고 약한 편성에서 12번 최강버들의 한 발의 결정력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요. 자, 7번 어카운트 어필입니다. 제가 가장 주목하는 말이에요. 악벽이 심한 말이에요. 지난 8월 능검시에는 선행 1순 12마 신차 아주 압도적으로 통과를 했던 말인데, 자, 데뷔전에서는 모래를 맞자 민감한 반응 보이면서 흠이 쳐졌고 졸전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경주에서는 망사가면 출전하고 10월 25일 경주를 출전했는데 이 전 구간 외측으로 기대는 악벽을 보이면서 정말 또 졸전을 펼쳤어요. 자, 그래서 주행 심사 처분을 받고 11월 20일 날 그 주행 심사 시 초반에 좀 끌리는 악벽을 보였었는데 적절히 제어하고, 자, 직선에서 가공할 만한 탄력을 보이면서 기행 악벽도 순치된 가운데 상당히 좋은 그 경주력을 보였던 말입니다. 자, 이번에 또한 측면 시야 제한의 효과가 있는 그 눈가면 착용을 하고 출전을 합니다. 기대 악벽도 잡힌 것 같고요. 자, 워낙에 또 기본기가 출중한 말이기 때문에 악벽 제거하고 이번 경주 실전 변화를 충분히 모색할 7번 어카운트 어필을 강조드립니다. 자, 6번 장성 카우보이는 특기별통 카우보이 캐르자마입니다. 주행검사 때 상당히 좋은 경주 능력을 보였고 직선에서의 아주 우수한 뚝심 있는 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데뷔전에서도 능력 발휘가 가능한 전력 보고요. 내치가 2번 마두령 내선 열린 공간에서의 2선 선입전이라면 도전 가능해 보입니다. 자, 1호 방송 추천 경주 서울 5경주입니다. 위에서 지금까지 언급드린 마필 중에서 한 수 이후의 기량을 선보이면서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할 민병철 충마를 중심으로 현장에서도 깔끔하게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5경주, 아직 전력이 드러나지 않은 마필들이 존재하는 경주지만 노림수 있는 마필을 기대하고 있다. 여지를 좀 남겨주셨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죠. 국산 4등급 핸디캡으로 치러지고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발력 좋은 마필이 6번 맙 강성대국인데요. 최근 경주에서는 상대들도 좀 강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됐었고요. 컨디션도 조금 좀 기복을 보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이승일 위원이 이번 경주 먼저 전개도로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 이편성에서는 좀 발빠른 마필이 없어 선행 후 끈기 발휘한 발놀이에 6번 강성대국의 선전이 기대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6번 강성대국. 자, 이번 경주 이제 1,400m 도전입니다. 또 이제 이 두 번의 경주에서는 상대들이 강해서 또 이제 초반 선두권을 나서는 봤습니다만 9월 12일 경주 당시에는요 좀 직선에서는 무거운 걸음을 보였던 마필 6번 강성대국인데요. 자, 이번 경주 대비해서는 이제 새벽 훈련 시 내주로에서 스포를 길게 타주면서 한층 더 파워감이 좋은 모습에 끈기까지 보강된 모습을 보일 수 있어 막판 한 발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문태영 기수가 직접 기승을 해서 감량 2점과 어떤 활기찬 발걸음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번 경기에서는 최대한 힘 안배 후 붙들고만 있어도 직선 한 발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6번 강성대국의 선전을 기대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3번 톡톡 여장군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또 이제 이 지난 경주 우승 이후 또 이제 승급전을 나서는 마필이겠습니다만 1,400m에서 강단이 있는 주폭을 보이면서 지금 3연속 입상을 해주고 있는 마필이죠. 3번 톡톡 여장군. 자, 하만식 기수의 기승을 다시 하면서 새벽 조교 때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던 마필이 3번 톡톡 여장군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1,400m 제거리인 가운데 감량 2점까지 받고 출전이고요. 이번 레이스에서는 또 이제 10게이트에서 3게이트까지 또 이제 게이트가 이제 10게이트에서 3게이트로 게이트까지 좋아졌다는 점에서는 이 3번 톡톡 여장군의 또 이제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력의 변화를 꾀하면서 오랜 훈련을 통해서 주폭 향상에 신경 썼던 11번 라운 에스프리인데요. 이 11번 라운 에스프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꾸준하게 또 이제 주폭 변화를 노린 마필이겠습니다만 결정력 부족으로 인기 모음 가운데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마필이 11번 라운 에스프리입니다. 지난번에도 또 1000m 단거리였습니다만 한층 더 주폭 향상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초반 선두권에 나서지를 못해가지고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이번엔 1400m 도전이고요. 또 이제 이 11번 라운 에스프리가 또 이제 훈련 시에도 한층 더 주폭 탄력까지 보강이 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는 또 이제 박태종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하고 감량 혜택을 받고 도전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11번 라운 에스프리의 한 발을 기대해 주셔야겠습니다. 여기 이제 1번 벨리스타죠. 지난 경주 1,800m 입상을 해준 마필입니다. 요 1번 벨리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출발 자체는 그렇게 원만하지가 않아가지고 항상 후미권 전개를 펼치다가 직선에서의 한 발을 써주면서 입상을 해주고 있는 마필인데요. 1,800m 지난번에 입상을 해줄 당시에서도 끝걸음은 상당히 좋은 탄력을 발휘해준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이번 경주가 1,400m입니다. 1,400m 역시 또 이제 뚝심 한 발을 노려줄 수 있기 때문에요. 3.5kg의 부중은 늘었습니다만 요 1번 벨리스타가 또다시 역습 한 발을 노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1번 벨리스타까지 기대를 해주시면서 최종적으로 선행 후 막판 끈기 발휘할 6번 강성대국을 중심으로 동거리 근성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3번 톡톡 여장군과 여기에 게이트 밀렸지만 스포시 탄력 붙은 11번 라운 에스프리 그리고 1번 또 이제 벨리스타까지 뚝심 한 발을 또다시 노려줄 수 있는 마필로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의 핵심은 6번 마 강성대국이 1,400m 버티기가 가능하냐 아니면 몰락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 먼저 선결되고 나머지를 풀어가야 될 듯한데요. 민병철 의원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설명을 부탁합니다. 네, 저는 일단 6번 강성대국이 뭐 직전에 그 과천시장배 대상 경주에서의 강한 편성 속의 졸전이었습니다만 이 선행을 나서는 조건이라도 아직 1,400m는 자 1순하기 좀 어려운 전력으로 저는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역시 그렇습니다. 1,400m는 힘과 뚝심을 갖추고 있는 그 마필에게 입상을 허락하는 거리라고 평가합니다.
자, 1번 벨리스타입니다. 출발 후에 스피드는 다소간 부족합니다만 직선에서 한 발 결정력, 종반 압도적 탄력이 아주 매력적인 말이죠. 최근에 1800m 거리 현등급에서 직전에 입상을 차지했고요. 자, 이번에 1400m 거리지만 오히려 초반이 느린 마필에게는 출발 후 직선 구간이 가장 긴 1400m 레이스가 경주를 풀어나가기가 좀 더 수월하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내선에서 최적의 레이스까지 가능한 편성, 1번 벨리스타의 입상 기대치를 높게 보고 있고요. 자, 7번 인수제가 과거 하이군 때는 선행 일변도 벗어나서 최근에 따라가는 전개 펼치면서도 선두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다양한 전개 작전 구사로 상승세의 전력을 보이는데, 물론 최근에 4등급 승급 이후에 착순권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자, 이번에 적정거리 출전에 다카시 기술 안장 교체 직전과 같이 다카시 기술이 다시 한번 안장을 책임지게 하면서 이 7번 인수제의 실전 변화된 면모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9번 정상오름이 직전에 시정 외곽 무리한 질주 속에 인기 대비 졸전을 펼친 말인데 2주 만에 서둘러 출전합니다. 어떤 얘기냐, 마필 자체 컨디션은 문제 없다라는 거죠. 전개 미스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9번 정상오름 2주 만에 서둘러 출전, 직전의 졸전 만회할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요. 자, 3번 톡톡 여장군도 최근에 3연속 입상의 상승대, 더군다나 최근에 두 차례 1400m를 모두 극복해낸 전력입니다. 승급전에서도 선전 기대치 있는 이 3번 톡톡 여장군까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견해 차가 많을 수 있는 경주인데요. 6번 강성대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훈련 상태를 보는 입장에서는 직전 경주보다는 분명히 파워감은 좋아져 있다. 비교 대상을 직전 경주로 잡았을 때 좋아져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문세영 카드라면 제가 봤을 땐 무시하기도 조금 어려운 그런 편성인 것 같고요. 게이트 이점이 있는 3번마 톡톡 여장군이나 9번마 정상오름 역시 전개가 선입권에서 최적 전개가 가능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역시 선전이 기대가 됩니다. 문제는 1번마 벨리스타가 될 텐데요. 늘어난 부담 중량의 추입으로 레이스를 펼친다는 점에서 과연 기회가 올까?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될 듯 합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경주거리 1400m 국산 3군의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죠. 12마리가 핸디캡으로 경쟁을 펼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 4번마 지복만세가 직전 경주보다 부담 중량이 5.5kg이 늘었는데요. 최근에 상당히 상승세를 구가 중인데 늘어난 부담 중량을 극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부분도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민병철 위원 먼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4경주는 경주 여건의 변화, 늘어난 부담 중량, 거리의 변화로 인해서 은근히 혼전도가 있어 보이는 경주입니다. 자, 4번 지복만세는 직전에 그 만만치 않은 1600m 거리를 우승을 차지한 전력입니다. 물론 직전 대비 5.5kg 대폭 부담 중량은 올라갔습니다만 과거 56kg까지의 부담 중량을 극복해낸 전력입니다. 자, 전개도요, 뚜렷하게 이 앞선을 장악해낼 수 있는 말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 7번 조인호 캡틴이 나설면은 선행을 나설 수 있겠습니다만 보내놓고 요 4번 지복만세는 따라가도 직전 대비 줄어든 1400m 거리는 다시 한번 선전 기대치가 있는 말로 보입니다. 자, 3번 세나, 이 과거에 그 상당히 연투를 이어나가면서 능력마로 칭송받았던 말인데 또 출중한 순간 스피드도 갖췄던 말이죠. 이 공백 이후에 최근 두 차례 경주, 특히나 직전 경주는요, 많은 주목을 받고도 늦발을 해버렸어요. 후미에서 마지막에 올려붙였지만 이 1200 레이스 걸음 여력만 남긴 채 3착이었는데 이 기본적으로는 순간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말이고 이 공백 이후에 최근에 뚜렷하게 입상시 컨디션까지 회복해 나가는 가운데 이 3번 세나의 실전 변화 타이밍으로 이번 경주 평가하고요. 자, 5번 마추픽추 직전에 1400거리 이선 최적의 레이스로 앞선이 무너졌고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말이죠. 1400m 입상 전력인데 다시금 동일부중 54.5 그리고 임성질 교수의 재기승, 요 5번 마추픽추의 연투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고요. 앞선이 철저하게 무너질 때 마지막에 올려붙일 말이 어떤 말이냐? 바로 6번 하이브리드죠. 자, 지난 10월 9일 경주에서는 늦발하고 시정 외곽 돌고도 종반 압도적 끈기,
종반 결정력을 발휘했단 말인데 이번 경주 앞선이 철저하게 무뎌진다라면은 요 6번 하이브리드의 종반 역습까지 가능한 경주입니다. 네. 늘어난 부담 중량 4번마 지복만세 무시할 수 없는 전력으로 평가를 해주고 계신데요. 이승희 리어는 과연 어떤 시각으로 풀어주실까요? 설명 부탁합니다. 네, 이번 경주가 전력 차가 이제 크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이 접전 양상의 경주가 되겠는데요. 이 편성 대비해서는 지금 5번 마추픽추입니다. 지난 경주 1,400m를 어떤 이제 선행으로 어떤 선전을 해주면서 2위 입상을 성공해 줬습니다만 막판에 덜미를 잡히면서 2위로 입상을 했던 마필인데요. 5번 마추픽추. 자, 이번 경주 대비해서 좀 임성실 기수가 다시 컨디션 보강에 신경을 썼던 마필입니다. 이번 레이스가 지금 인기권에서 좀 인기를 모을 마필들이 좀 이 부중 자체가 상당히 좀 높아진 가운데 출전이기 때문에 그 중에 이 5번 마추픽추 같은 경우는 재부중을 달고 출전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출발 자체도 양호하다는 점에서는 자, 이번 레이스 대비해서 또 임성실 기수가 지구력 보강 위주로 컨디션 보강에 신경을 썼다는 점에서는 5번 마추픽추에 또다시 재입상을 또 기대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3번 세나입니다. 3번 세나 같은 경우는 주행 재검 이후 두 번의 경주에서 걸음 변화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출전이죠. 1,400m 거리라는 점이 좀 200m가 거리가 이제 더 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이제 극복을 할 수 있냐 없냐가 관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3번 세나 유효명 기수 기승이면서 또 이제 부중은 늘었습니다만 이 3번 세나의 한 발은 또 이제 막판 한 발은 노려줄 수 있는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3번 세나의 선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4번 지복만세 가부중 5.5km 가부중 극복이 이제 관건인 마필이 되겠고요. 1번 불패바람 같은 경우가 지금 게이트가 이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또 이제 부중은 늘었습니다만 지난 경주 또 이제 1,400m에서의 뒷심, 이 37초대의 뒷심이라면 이번 레이스에서 조금만 더 선두권에 나서준다면 다시 한 발을 써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1번 불패의 바람까지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주목하고 있는 마필들을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사실 기량차가 크지 않아서 이변의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미련이 좀 남는 마필들이 존재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복병 마필 한 필 언급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애국의 9번마 벌마소년입니다. 컨디션은 좋게 봤는데 실전에서 능력 발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아쉬움을 주고 있는 마필이고요. 10번마 오브킥 또한 미련이 남는 마필이에요. 분명히 잠재 여력이 조금 더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훈련 상태도 좋은데 실전에서 그 능력 발휘가 좀 더디게 표출되고 있는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9번마 벌마소년이나 10번마 오브킥은 이번 경주에서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복병 세력으로는 언급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팔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800m 2등급 마필들의 경주고요. 핸디캡으로 치러지고 총 12마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레이팅 점수는 81점에서 90점 그 사이의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죠. 최근에 주목을 받을 만한 성적을 좀 잘 낸 마필들이 아무래도 눈길을 끄는 그런 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어느 마필을 주목해야 할지 민병철 의원이 전개도로 먼저 풀어주시겠습니다. 전개도로 풀어보는 8경주입니다. 향후 장거리 시험 무대가 될 만만치 않은 1800m 레이스입니다. 앞선이 그리 빠르지 않고 선행 나서는 마필도 중거리이기 때문에 자, 페이스 조절에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발 이후에 빠른 선행만 딱 한두가 눈에 띄네요. 바로 2번 머니바다죠. 전반적으로 이번 8경주 편성은요. 출발 후 출중한 스피드를 갖춘 말이 없는 가운데 게이트도 안쪽이지만 여타의 마필들보다는 초반 순간 스피드에서 앞서는 2번 머니바다가 무리 없이 선행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 6번 이스트퀸, 직전에 내선 최적의 레이스로 승급전 1400m를 극복해낸 전력인데 자, 2번 머니바다 보내놓고 2선에서 가장 유리하게 또 전개를 펼쳐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자, 1번 골드홀릭,
이 중장거리 강점을 지닌 상당히 힘이 좋은 말이에요. 최근에 1700m와 1800m 연속 입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직전에는 상당히 또 가벼운 부담 중량 혜택도 받았습니다만 자, 뭐 이번에 늘어난 부중에서도 충분히 극복해낼 전력으로 보입니다. 전개상으로는 2번과 6번 보내놓고 바로 3선에서 위치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12번 썬버스터 최근에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말입니다. 이 초반 전개에서 뒤처지면은 뒷직선에서 꾸준하게 밀어서 무빙 전개도 되고요. 자, 직선에서의 끝걸음 상당히 좋은 유형의 말이죠. 자, 1번 골드올릭 1800m 직전에 우승 전력인데 이번 경주 자, 2번 머니바다가 이끄는 앞선의 페이스 뭐 충분히 전개 내측에서 열린 공간에서 2, 3선에서 따라가는 전개 늘어난 부담 중량도 뭐 충분히 힘으로 극복해낼 전력으로 보고요. 훈련치 여전히 컨디션과 탄력이 좋아 보입니다. 자, 6번 이스트퀸 자, 역시 직전에 인코스 최적이었지만 그 전 경주 뭐 1700m 거리 입상 전력이었죠. 중거리까지 이미 검증이 된 마필이고요. 전개는 직전보다 좀 더 편해 보여요. 2번 머니바다와 동선 혹은 처진 2선에서 전개를 펼쳐 나갈 텐데요. 이 12번 썬버스터 승급전에 1800 도전입니다만 마지막 한 발 결정력이 상당히 좋아요. 한 박자 빠른 스팟 타이밍 기대할 수 있고요. 자, 선행으로 레이스를 좀 유리하게 펼쳐나갈 2번 머니바다. 수월하게 선행을 나서주는 조건에서는 좀 더 우수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찬스로 보입니다. 결국 자 1번 골드홀릭이 여타의 마피들을 제쳐내고 직선에서 가장 우수한 탄력으로 다시 한번 연투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고요. 6번 요 이스트퀸의 상승세 전력 다시 한번 기대하고 자 선행 1순 이번에는 기대치를 가져봐야 될 말로 보입니다. 2번 머니바다 내측에서의 내선 인코스 가장 최적의 레이스가 가능한 편성이기에 2번 요 머니바다 주목을 하겠고요. 12번 썬버스터의 라스트 한 발 역수까지 결국 앞선이 빠르지 않은 편성에서 그 레이스를 유리하게 펼쳐나갈 마필 또 주목하는 가운데 1번 골드올릭이 힘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요 1800m 레이스 가장 주목한다라는 부분 강조드리면서 서울 8경주 전개도로 살펴봤습니다. 네. 1800m 선두권이 강하지 않다. 이게 이제 일단은 이번 경주를 바라보는 시각 중에 맥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뚝심 좋은 마필들이 대거 각축전을 벌이게 되는 가운데서 지난 경주보다 부담 중량은 좀 많이 늘었죠. 5kg가 늘어났습니다만은 1번 막 골드홀릭 뚝심 면에서는 뭐 타의 추종을 좀 불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마필이죠. 1번 막 골드올릭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준 그런 경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승일위원은 12번 막 썬버스터가 그래도 골드올릭보다 좀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8경주가 이제 12번 썬버스터 8천만 원의 몸값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2연승을 거머쥐고 이제 3연속 도전을 나서는 마필이죠. 1800m 거리 적응도 마쳤던 마필입니다. 이 12번 썬버스터 이번 새벽 훈련 시에도 또 이제 상당히 또 이제 공을 들어가면서 주폭 향상에 신경을 썼던 마필인데요. 또 이제 지난 두 번의 경기에서 보여준 주폭이라면 중방 탄력이나 또 이제 근성 자체는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 12번 썬버스터입니다. 자, 이번 경주 대비해서 새벽 훈련 시에 주폭이라면 충분히 1800m 거리에 극복 노릴 수 있고요. 여전히 외곽 게이트에서 지난 두 번의 경주에서 다 충분히 소화를 했던 마필이라서 이번 레이스 12게이트에서 1800m 거리 충분히 도전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감량 2점까지 노릴 수 있는 마필이고요. 이편 편성에서 또 이제 3번 선스트롱 승급전입니다. 12번 썬버스터하고 이제 마주 이제 동일 마주인데요. 이 3번 선스트롱 역시 지난 경주에서 1400m 우승을 거머쥐고 도전이죠. 1800m 거리 이제 도전인데 이 3번 선스트롱 역시 지금 2km 감량의 페로비치 기수 기승을 하면서 도전입니다. 3번 선스트롱도 강약을 조절하면서 이 페로비치 기수가 직접 심혈을 기르면서 컨디션 보강에 신경을 썼는데요. 직정 정도의 컨디션을 유지했다는 점에서는 또 이제 감량을 받고 도전인 만큼 뚝심 한 발을 노려줄 수 있어 3번 선스트롱의 한 발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1번 골드 홀릭이죠.
두 번의 경주에서 보여준 주폭이라면 일본 골드홀링은 충분히 이번 경주 1,800m 제거리라서 다시 한번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5km의 부중이 늘어난 가운데 출전인데요. 새벽 훈련 시의 상태는 지난 경주만큼 또 이제 캐주의 컨디션과 또 이제 스포츠에도 탄력은 아주 좋았다는 점에서는 이 일본 골드홀릭은 배제는 할 수 없는 마필인데요. 문제는 이제 5km의 부중이 갑자기 또 이렇게 늘어나면 요 근래에 들어서는 조금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또 이제 부중이라는 점에서는 요 일본 골드홀릭 마필 상태는 이상 없이 더 좋다는 점에서는 배제는 할 수 없는데요. 요 부중 자체는 좀 생각을 다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이제 6번 이스트킨입니다. 2연속 입상을 성공을 했습니다. 두 번의 경주에서는 상당히 뛰어난 주폭을 보여줬는데 지금 새벽 훈련 시에 상태 변화는 크지는 않습니다. 기본 걸음으로서만 인정을 해주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골드홀릭에 이제 가장 포커스를 맞춰서 좀 고민을 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새벽 훈련 상태로만 보면 뭐 너무 파워감이 좋고 힘이 느껴지기 때문에 쉽게 무시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지난 경주 때보다 파워감은 더 좋아 보이고 훈련 강도도 더 높였다. 그래서 저는 1번막 골드홀릭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이번 경주에서 과연 어떤 결과로 결승점을 통과할지 상당히 결과가 궁금한 경주이고 말씀해 주셨던 마필들이 모두 이번 경주에서는 도전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6번마 이스트킨 같은 경우는 머니바다가 선행을 간다면 두 번째나 세 번째 정도 자리를 잡기 때문에 전개상으로는 어떤 면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서 레이스를 편하게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김재민의 추천 경주 9경주를 준비했습니다. 경주거리 1800m 1등급 핸디캡으로 치러지는 경주고요. 지난주 적중 내역이 화면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번 경주는 1800m 레이스 출마표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총 11마리가 출사표를 던지고 리턴 매치를 펼치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뛰었던 마필들이기 때문에 객관적 평가를 하기는 좀 수월하지 않느냐라는 판단인데요. 2번마 뉴 화이트 삭스가 게이트가 좋아졌죠. 지난번에는 두 번째 전개를 하고 종반에 여력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에서도 제가 봤을 땐 뭐 선행을 초반에 나가면 중간에 지난번처럼 감는 마필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이번에 6번 게이트를 배정받은 슈퍼가단이 선행을 주도했고 또 중반에 3코너 부분에서는 힐톱이 이번에 10번 게이트인데 힐톱이 한 번 더 선두권을 흔들어 놨던 경주였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뉴 화이트 삭스는 너희들이 어떻게 전개를 펼치든 간에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고집스러운 레이스를 펼치고 결국 2위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요. 그렇게 중간에 흔들리는 레이스 흐름에 결코 2번마 뉴 화이트 삭스는 이번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이번에 동반 출전하는 11번마 정글잼과의 새벽 훈련 병합 시에도 걸음에서는 앞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봅니다. 여기에 이제 상대 마필이 뭐 여러 두가 거론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9번마 임페투스 대상 경주에서 중위권 애곽 전개를 하고 직선주로 물론 상대가 강해서 지긴 했습니다만은 자기 목만큼은 띄워줬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일반 경주에서는 9번마 임페투스는 2번마 뉴 화이트 삭스하고 비교했을 때 결코 전력상 하수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강력한 상대마가 될 듯하고요. 8번마 행운 번쩍 지난 경주보다는 1.5km 감량 이점이 있습니다. 출발이 좋았고 중속이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4번째 안에는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전개 상황이 예측이 됩니다. 줄서기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참고 종반의 스퍼트 타이밍에 힘을 몰아쓰는
결정력이 좋은 마필로 8번마 행운 번쩍 역시 강력한 상대 마필이 될 듯합니다. 여러 두가 거론될 수 있는 가운데서 9번마 임페투스와 8번마 행운 번쩍은 2번마 뉴 화이트 삭스와 대등한 경주력을 기대하게 하는 마필들이고요. 지난번에 꼴찌 전개하고 아쉬움을 남겼던 4번마 빈체 로케이, 이번에는 니콜라 기수로 기승 기수가 교체가 됐는데요. 이 마필은 초속 중속이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초반에 자리 잡는 과정에서 자리를 잘 잡았을 경우에는 기대 이상 선전을 해줄 수 있는 복병 세력으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국산 3등급 마필들의 경주고 핸디캡으로 치러집니다. 총 10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공백을 거친 마필들이 인코스에 포진이 돼 있고 최근 경주에서 선전했던 2번마 라이언스타, 요 마필이 인코스를 배정받아서 주목을 아무래도 좀 많이 받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는 편성인데요. 이번 경주는 이승일 위원이 먼저 전개도로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의 이제 선전이 기대되는 가운데 기복보임 마필 중 훈련 시 상태 변화 통해 현등급 경쟁력 보일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선행 도전은 또 이제 2번 라이언스타죠. 자, 이번 라이언스타 같은 경우는 지난 경주 승급전에서 또 이제 선전을 해주면서 입상을 성공을 해줬습니다. 조금 이제 걸리는 게 또 이제 선행 후 직선에서는 조금 무거운 걸음 보이면서 또 이제 1위 마필과 4마신 차로 또 이제 2위를 했다는 점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요. 이번 새벽 훈련 시에는 이제 지구력 보강 위주로 컨디션 보강에 신경을 썼고요. 이번 경주에서 또 이제 선행을 2번 라이언스타가 끌고 나가준다면 1200m입니다. 1200m에서는 유독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라이언스타의 또 한 발을 기대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7번 에이피스타죠. 자, 7번 에이피스타 같은 경우는 지난 경주 의외로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늦발을 하고 후미권 전개를 펼치면서 가는 대로 타주었던 마필입니다. 요 7번 에이피스타 이번 경주 대비해서 이제 부민호 기수가 직접 또 이제 새벽 훈련 시 기승을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였던 마필인데요. 파워감과 활기는 지난 경주 때도 한층 더 이제 향상된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새벽 훈련 시에는 더욱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 7번 에이피스타고요. 또 이제 내주로에서 스포를 타줄 당시에서도 상당히 탄력과 스피드가 이제 보강이 됐다는 점에서는 7번 에이피스타. 자, 또 이제 10월 4일 경주 당시에서는 또 이제 1200m 또 이제 상당히 사착은 했습니다만 1분 14초 5대의 주포까지 보이면서 충분히 이번 1200m 거리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로 두각을 보인 만큼 7번 AP 스타의 한 발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5번 DC 2000이죠. 자, 이 5번 DC 2000 같은 경우는 오랜 훈련을 통해서 전력 변화를 노리고는 있습니다만 항시 기본 걸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아쉬움만 남기고 있는 마필이 5번 DC 2000인데요. 이번 새벽 조교 때는 이제 킨 엠파이어 3등급 마필과 병합 시 길게 타주면서 밀리지 않는 모습과 또 이 끈기가 보강이 됐다는 점에서는 요 5번 DC 2000의 전력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9번 럭키하트입니다. 9번 럭키하트 같은 경우는 부중 2kg가 더 늘어난 가운데 이제 도전이죠. 지난 경주 어떤 이제 1000m와 1400m에서 입상을 성공해 준 가운데 지난번 또 이제 승급전에서 1400m 선전을 해 준 마필입니다. 2kg의 늘어난 부중 극복을 노리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이제 컨디션 보강에 신경을 썼습니다만 지난 경주에 비해서 상태는 더 나은 변화는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본 발놀림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현 상태 유지 정도의 컨디션을 조절한 마필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재거리 출전 선행 후 재입상 노릴 2번 라이언스타를 중심으로 속보 위주로 지구력 보강된 모습 보인 7번 에이피스타 전력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끈기 보강된 5번 DC 2000 그리고 가부중 극복 노릴 9번 럭키
럭키 하트까지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경주거리 1200m인데요. 2번마 라이언스타가 인코스에서 선행을 장악하면 9번마 럭키하트도 곧바로 선두권에 가세를 할 수 있는 편성이라 줄서기로 그냥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경주인데 민병철위원은 과연 어떤 시각으로 풀어줄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줄서기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11월의 마지막 경주는 잔잔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많은 주목받을 2번 라이언스타와 9번 럭키하트의 동반 입상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계상 내측에서 선행받을 2번 라이언스타. 과거 홈이 취입 초반이 느려서 거의 원단에서 추입했던 9번 럭키하트는 최근 들어서 뚜렷하게 선두가담 스피드까지 좋아진 면모 속에 2번 요 라이언스타 보내놓고 2선에 붙어서 1200 레이스 유리하게 펼쳐낼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식병주는요 2번 라이언스타와 9번 럭키스타의 동반 입상 가능성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경주입니다. 네. 어쨌든 10경주가 1200m 레이스라는 점에서 2번마 라이언스타는 문세영 기수가 다시 한번 재기승을 하고 있는데 입상할 때 꼭 선행을 가서 이겼느냐 그건 아니죠. 선입으로 레이스를 펼칠 수 있는 마필입니다. 만약에 초반에 선두권 공략에 쉽게 장악을 할 것으로 예측은 합니다만은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이 2번마 라이언스타는 선입으로도 이미 입상 경험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무시 못할 전력이고 어떻게 보면 또 편성의 호기를 만난 듯합니다. 9번마 럭키하트 역시 마찬가지 입장인데요. 지난 경주보다 2kg 부담 중량은 늘었습니다만은 최근에 보여주는 경주력이면 요 정도는 충분히 극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편성입니다. 상대마들이 물론 복병이 존재하는 경주지만 인기를 모을 수 있는 이강도 결코 만만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경주까지 풀어드렸고요. 저희가 풀어드린 경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6번마 슈퍼문, 4번, 14번, 1번, 13번입니다. 6경주입니다. 1번마 벨리스타, 6번, 7번, 3번, 9번입니다. 8경주입니다. 1번마 골드 홀릭, 6번, 3번, 12번, 2번입니다. 10경주입니다. 2번마 라이언 스타, 9번, 7번, 5번, 10번 순서로 예측을 해봤고요. 부산 4경주입니다. 3번마 세나, 4번, 5번, 6번, 12번 순서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네,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경마가 쉽지 않습니다. 쉽게 접근하든 어렵게 접근하든 적중을 하면 희열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흥미를 계속 이어가게 합니다만은 항상 어렵다고 생각하고 차근차근 고민을 많이 하는 것도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너무 쉽게 접근해서 무리한 선택을 하시지는 않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저희는 오늘 예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더 좋은 준비 과정 거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